여러분들 벤치프레스만 약하신가요? 중량 상승을 위해서 체크해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무의미한 논쟁은 필요가 없어요. 벤치 고중량을 안 해도 몸을 만들 수 있다 라던가 벤치프레스는 자극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라던가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핀트는 오로지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위한 저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한번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벤치프레스 그 자체의 빈도수를 높여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벤치프레스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하는 게 벤치프레스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 1회만 벤치프레스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벤치프레스 중량이 더 늘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에 대한 저의 해답은 벤치프레스를 주 2회, 주 3회까지도 늘려라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렝스 훈련들을 통해서 루틴을 따라가면 주 2회, 주 3회까지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보디빌딩식으로 훈련을 하거나 저처럼 파워빌딩식으로 훈련을 하더라도 하체하기 전에 벤치를 먼저 하고 하체를 들어간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변칙을 통해서 벤치프레스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또는 벤치를 5세트만 고중량을 치고 케이블 플라이라던가 다양한 머신 등을 통해서 자극 위주의 훈련을 하셨다면 그런 머신 운동들을 버리고 벤치 고중량을 치고 자극점을 찾을 때에도 벤치로 보디빌딩식에 가까운 자세를 통해서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몸이 벤치프레스 상황에서 익숙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지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딜까요? 바로 벤치를 내렸다가 여기서 올리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더 많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하단부에서 긴장감은 유지를 하되 가슴을 터치한 상태에서 보통 1초에서 2초 정도 정지를 하고 올리면 가슴을 터치하고 바로 올리는 반동을 이용한 터치앤고 방식보다 더욱더 이 하단 부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점 구간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 되고, 강해진 약점 부위를 통해서 훨씬 더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슴으로만 밀려고 하지 마라. 전신을 사용해라. 특히 등. 많은 사람들이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에서 가슴에 자극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량은 많이 치고 싶어요.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절을 사용하고 특히 가슴 운동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극에 집중을 하는 것은 다른 좋은 머신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에 있어서는 고중량을 치는 것이 저는 더 이득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에 자극이 안 느껴지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무거운 중량을 든다는 그 목적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밀고 아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벤치프레스의 스킬 중에 하나인 레그 드라이브, 벤치프레스를 할 때 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면서 하체까지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신을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자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가슴에 자극을 느끼기보다는 자극이라는 녀석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는 오로지 이 벤치프레스, 이 바벨을 전력으로 밀어 올린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더욱더 전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벤치프레스 중량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깨 삼두근을 단련하라 입니다. 벤치프레스를 고중량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강력한 어깨와 삼두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웬만한 레벨에서는, 특히 초중급자 레벨까지도 벤치프레스 중량 상승을 위해서는 따로 삼두근이나 어깨 훈련을 보조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 또한 삼두근 훈련을 거의 하지 않지만 벤치 130까지는 밀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벤치프레스 그 자체를 많이 하면 알아서 벤치에 필요한
근육들이 다 단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왔고 내가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벤치프레스를 강력하게 밀 수 있는 보조근인 어깨와 삼두근을 더욱더 충분히 단련하셔야 되는데요. 삼두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하시면 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푸시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등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보조의 유무, 안정성의 유무입니다. 고중량을 다룰 때에는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실수해서 까딱하는 경우에는 바로 황천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중량 벤치프레스가 다른 운동들보다 더더욱 무섭고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보조가 있고 없고의 유무가 우리의 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조가 없더라도 우리의 몸이 벤치프레스를 고중량으로 다룰 때 내가 실패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미리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안전바를 설치한다던가 직접적인 보조는 없더라도 내가 깔렸을 때 살려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고중량 벤치에서 깔렸을 때 발을 굴려서 일어나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미리 강구해 놓으셔야 심리적인 안정을 꾀할 수가 있고, 그 심리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더욱더 마음 놓고 수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워밍업 세트를 효율적으로 가져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 스트렝스 훈련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웜업 세트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램핑업 세트라는 구성 방식인데, 여기 카드에 뜨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중량에서 고반복을 하면서 피라미드 세트처럼 올라가다가 정작 본인은 고중량을 치고 싶은데 저중량에서 본인도 모르게 웜업이라는 명목하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100%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입니다. 자, 일곱 번째, 벤치의 높이가 충분히 높은가, 그리고 벤치의 넓이가 충분히 넓은가. 그러니까 벤치프레스의 이 벤치 자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벤치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아치를 만들기가 더욱더 불리해지고, 벤치의 넓이가 너무 좁으면 우리가 등을 모아서 단단하게 벤치를 지지하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이 제대로 벤치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슴 또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벤치프레스의 높이가 충분히 높고 뒤에 보조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넓이도 충분히 넓은 그런 벤치가 있는 헬스장을 가시면, 평소에 본인이 안 좋은 환경에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중량 뻥튀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휴식을 잘 취해라입니다. 계속 빡세게 훈련하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 빡세게 훈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계속해서 그 빡센 훈련량만큼 회복을 할 수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이라던가 매일매일 과제에 시달리고 시험을 쳐야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빡세게 운동을 하고 또 그걸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을 잦은 빈도로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약간 1번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숙면, 휴식을 1순위로 조금 더 두시고, 평소에 취하던 것보다 더욱더 휴식을 적극적으로 취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벤치프레스 중량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들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벤치프레스 중량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새벽에 친구와 술 먹는 건 너무 지겹고 맨날 지고 욕하는 거지 같은 게임을 하는 것도 지겨워. Where's the fucking nice, I'm fucking thrill. 큰 걸 쏘고 싶어 스테판 커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카메라에 대고 that or pop ceremony. 나의 꿈은 맨 앞자리 WrestleMania. 넌 날 보지 못해 like John Cena. 나대지 말라니 뭐가 퍽이나 너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지 so raw. 하늘 랩처럼 살아있고 싶어 나는. 맨날 말로만 삽질하는 새끼들과 다르고 싶어 나면 지겹지 않게 사는 법.
성공에 가깝게 사는 법 언제쯤 탈까 슈퍼 람보르기니 가다가 그 브레이크 스컬 난 내 발자취를 남기지 너는 죽음 아무것도 없지 네가 서 맨날 약하고 떨리는 피지 내가 쌓인 그것보다 훨씬 센 거 쓰지 no way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 like a rocket 앞만 보고 살래 마치 총든 우주 upgrade 잠깐 what is that 내 계속 반복돼 여기서 벗어나 가고 싶어 always 이 시간 삶의 반복에 나를 또 미치게 하지 so 자르고 싶어 fucking map is rap Your map is rap Your map is rap 자꾸만 나의 앞에 똑같은 것들이 나를 미치게 하지 so 자르고 싶어 fucking map is rap Your map is rap Your map is rap yeah. 똑같은 도시에 똑같은 회색이야 눈아픈 꺼먹고 공긴 탁해 너무 질색이야 난 원해 무지개 색깔의 나무들과 air 아무도 방해 못하는 night feel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chillin' all day 관여할 수 있는 건 여친의 body so what You end up the road end up the road end up the road 과연 있을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이 길의 끝엔 돈보다 값진 게 내 눈앞에 떡하니 서 있었으면 좋겠어 What positive and thrill line 뭐가 됐든 가져가고 싶어 정말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 like a rocket 앞만 보고 살래 마치 총든 우주 upgrade 잠깐 what is that 왜 계속 반복돼 여기서 벗어나 가고 싶어 always 이 시간 삶의 반복이 나를 또 미치게 하지 so 자르고 싶어 fucking map is rap Your map is rap Your map is rap 자꾸만 나의 앞에 똑같은 것들이 나를 미치게 하지 so 자르고 싶어 fucking map is rap Your map is rap Your map is rap 시간 삶의 반복이 나를 또 미치게 하지 so 자르고 싶어 fucking map is rap